설이 임박하고 있는데 도무지 설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비과학적인 방역 덕분에 정말 오랫동안 이어나온 민족의 이런 명절까지 그 분위기와 그 전통까지 깨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적행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쭉 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 법률적 검토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판에서 이 논란은 계속 가열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논란을 하는 과정에 야당 쪽에서 끌고 가는 논리가 무언가 좀 방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조금 좀 분석을 보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이 일어난 뒤로 청와대를 비롯해서 집권층 그리고 각부 공무원 정당은 말할 것도 없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방어하겠다는 그러한 논리들을 막 끄집어내고 말을 막 뱉어내는데 거기에 참 초점도 없고 경우도 없고 그래 보이는 상황인데, 이것을 받아치는 야당도 참 뭔가 길을 잃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대통령부터 그 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공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시대의 유물 정치 누가 만든 건지, 그거 만날 한쪽에서 얘기하면 한쪽에서 물고 뜯고 했던 거, 그거 누가 한 일인지 기억을 이제 다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정가를, 소통을 여야가 잘 하도록 정가를 잘 아우러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입에서는 너희들 그딴 소리 하려면 명운을 걸어라. 야, 이건 명운을 걸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누항에서 거친 양아치판에서 하는 얘기로 바꿔보면 그따구로 하다 죽을 줄 알아 목숨 걸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정무수석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 선 넘지 마라. 이 정부, 이 권력자들은 참 선 넘지 말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북쪽 보고도 레드라인 넘기만 해봐. 맨날 그러더니 레드라인을 넘은 건지 지금 무슨 라인을 넘은 건지 옛날 얘기가 돼가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 이런 거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없는데 또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네요. 선 넘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건 거의 협박성 발언 아닙니까? 법률적인 문제 따지고 범죄 여부를 따지는데 무슨 선을 넘고 말고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거친 표현까지 하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집권층에서도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야당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게 치밀하지 못하다고 보느냐, 채널 24K는. 지금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기껏해서 국정조사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국정조사해서 밝혀질 문제입니까? 이것은 헌법과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문제의 얘기인데 이거 과연 국정조사로 다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 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적행위라는 것은 명백한 범죄 여부를 따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정확한 증거가 수집되어야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범죄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것을 우선 고발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적행위라는 말 사실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적행위라는 말을 함부로 국가 원수에 대해서 썼다가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준비도 안 하고. 게다가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고발장으로 명백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공수처에서 제1호 안건으로 제1호 건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발을 한다면 공수처에다 고발해야 되는 사안이지요.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범죄니까. 그럼 그만큼 준비가 더 철저하고 준비를 수집하는 과정의 논란도 그쪽에 포커스를 명백하게 맞추어서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텐데 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얘기가 북쪽에다 원전 지어주려고 그러냐, 남쪽에는 원전 안 된다면서 북쪽에는 원전 지어주려고 그러느냐, 이 논리나 펼쳐가지고 그것이 물론 대단한 선정성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그래 그건 말도 안 돼라는 말을 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로 이적행위라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 정권에서 우리의 기본 정책이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거고 그 이전에 평화 경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우리 정책 목표를 명백히 했다. 그렇게 남북 간의 합의적인 평화 경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그쪽에다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거 한번 계획 검토해보고 하라고 지시한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더구나 그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이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핵만 주장하지 말고 진짜 이 방안에 같이 합의를 해서 핵 내려놓고 같이 가봅시다라고 설득하느라고 USB 준 거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그래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과 합의해서 적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단지 계획의 검토일 뿐 실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 규약을 어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고 나올 가능성이 절대로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논의 가지고는 이적행위라는 말 꺼낸 사람들이 책임져라. 이런 뒤집어 쓰기를 당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야당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USB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적행위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USB에 담긴 내용이 북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답변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이 USB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럴 것이다라는 개연성까지는 입증해내야 그래야지 공수처에다 수사 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런 법률적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경우를 과연 야당이 지금처럼 해서 그러한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해내고 논리 구축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채널 24K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것을, 그러한 개연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초점을 USB를 건네주었다는, 김정은에게 건네주었다는 명백한 사실행위, 그 자체가 형법상의 외환죄 또는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에 해당한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USB라고 하는 이 전자도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만일 원전에 관한 무슨 이런 계획, 검토했던 계획만 있었다면 그 문건으로 해서 건네줬으면 되지요. USB까지 왜 건네주지요?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간첩죄나 이 여적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 범죄를 조사할 때 상대 적국에 넘겨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전자제품들이 있었죠. 노트북을 넘겨준다든지 USB를 넘겨주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북측을 방문해 본 양반들은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거 절대로 가져가도 안 되고 넘겨줘도 안 되는 거.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상의 이적죄 논쟁, 이것에 초점을 명백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나온 판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판례 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 국가보안법 위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1991년 3월 12일에 나온 게 있는데요. 간첩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겁니다. 국내에서는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988년 11월에 나온 건데요.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의미가 뭐냐? 판결 요지를 보면요.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 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며 그 탐지 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 교포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의 국가기밀에 포함된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USB의 수교 사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에 제발 좀 초점을 맞춰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